여러분 풀고 연습 문제 갈 때 또 같이 한번 또 설명드릴 테니까. 자, 저 직선의 평행하고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저 직선의 평행하고 이 원은 중심이 어디 있죠? 0,0 반지름이 2루트 2짜리 원입니다. 그런데 이 직선에 내가 구하는 접선이 이 직선에 평행하대. 그럼 평행하면 필요한 거는 기울기죠?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인가요? 3이죠. 기울기 3짜리 직선. 걔가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이에요. 그럼 기울기 3짜리 직선이면 기울기 1이면 보통 45도로 기울어졌잖아요? 3이면 좀 더 급격히 y축에 붙어야 되니까 이 정도로 칩시다. 그럼 이 직선이 이렇게 움직여 다녀요. 그럼 원과 접하는 접선을 찾는 거니까 요때 접하죠. 근데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요때도 접하죠. 이해됩니까? 얘도 답이 두 개인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아까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을 기울기를 구하는 접선은 공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 m은 기울기를 뜻하는 걸 테고 이 r은 뭐죠? 당연히 저번에 반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기울기는 얼마였다고요? 3. 얘랑 평행되니까. 내가 오는 직선의 기울기는 3. 이원의 반지름은 2루트 2.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y는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3x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루트 m제곱 3의 제곱 9 플러스 1 루트 10이네. 따라서 답은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0인데 루트 20은 2루트 5가 되니까 4루트 5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원은 중심이 0,0 반지름이 루트 5짜리 원. 자, 인데 이 원 위에 어딘가에 2,1이라는 점이 있답니다. 2,1이니까 대략 한 여기쯤이라 칠게요. 여기쯤 2,1.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2,1을 지나는 접선이에요. 여러분 2,1이란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이건 답이 몇 개? 이건 한 개밖에 없어요. 저 접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답은 한 개인 거예요. 딴 건 다 두 개인데. 아까 접점을 알고 있을 때 접선의 방식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x 곱하기 x 플러스 y 곱하기 y는 반지름 아래죠. 이거 어디서 온 거죠?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x제곱을 x 두 개로, y제곱을 y 두 개 곱으로 쪼개고 반지름의 제곱 자리에 5를 집어넣고 대신에 여기 x값 하나에 뭐 대입하라고요? 이 접점 x 앞을 하나 대입해요. 여기는 y값 하나에 접점 y값 하나 대입해요. 이게 답이에요. 끝난 겁니다. 그럼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남은 거는 a 빼기 b 값을 계산하시오. a 얼마? 2, b는 마이너스 5 빼면 7. 선생님 근데 이게 이쪽으로 넘어오지 말고 이게 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면 a 값이 이거고 b 값이 이거니까 빼면 답이 7이 아닌 마이너스 7이 나오잖아요? 근데 뭘 보고 판단하는 겁니까? y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y 앞에 계속 1이잖아. 근데 이거 일로 넘기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이건 원하는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꼴인 거죠. 자, 이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요. 공식을 암기하지 않고 그냥 푼다면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의 길이가 2인 두 직선을 구하는 건데 어쨌든 하나를 구하면 나머지 하나는 저절로 구해질 테니까 접선을 그읍시다. 기울기 2짜리. 그럼 기울기 2짜리 직선이니까 y는 2x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원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 1,-3이 있네요. 그럼 이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를 재면 그 거리는 반지름 2랑
같아지겠죠. 얘를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셔도 돼요. 그래서 1,-3에서 이 직선 2x-y 플러스 b는 0까지의 거리, 그 거리는 2와 같고 루트 5가 되죠? 이거 제곱 이거 제곱에 더해서 루트 씌운 거니까 절대값에 얘를 대입해요. 1과 마이너스 3을. 그럼 2 플러스 3 플러스 b니까 절대값 b 플러스 5. 양변 루트 5를 곱하면 절대값 b 플러스 5의 값은 2 루트 5. 그럼 절대값 벗겨내면 b 플러스 5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가 돼서 답이 두 개가 되죠. y는 2x 마이너스 5 플러스 2 루트 5 하나, y는 2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루트 5 하나.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두 번째 방식은 아까 우리가 배울 때 분명히 뭐가 있었었냐면 접하는 접선인데 기울기가 주어지면 공식이 있었죠. 근데 그 공식이 뭐였나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여기다 대입합니다. y는 m 2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2였죠? 2 루트 m제곱 기울기가 아까 얼마였냐면 2였죠. 2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5. 그럼 답은 y는 2x 플러스 2 루트 5, y는 2x 마이너스 2 루트 5인데 답이 안 맞네요? 답이 왜 안 맞는 겁니까? 공식 마트 썼는데 왜 답이 안 맞죠? 이 공식은 언제 쓰는 거였죠? 기울기가 m이긴 한데 x제곱 플러스 y제곱 반지름 r의 제곱이라는 중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0,0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중심이 0,0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심이 0,0에서 얘는 지금 중심이 어디로 움직였죠? 1,-3을 움직였죠. 그럼 x축으로 얼마나 움직였어요?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되겠죠? 또 중3이나 고1 때 그 포물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2차 함수할 때 배우지 않았나요? y는 2x 제곱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식으로는 뭐라 배웠니? y자리 대신에 2보 반대인 y 플러스 3을 2x자리 대신에 2보 반대인 x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배웠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답은 이렇게 나왔으나 답은 이렇게 나왔으나 이 그래프는 원래 원점이 중심인 원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0,0을 평행이동해야 저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원에 붙어있던 원이 0,0에서 1,-3으로 움직인다는 뜻은 원에 붙어있는 접선도 그만큼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같은 크기만큼. 그럼 이 접선도 x축으로 1만큼 x 대신에 x-1,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이 접선에도 대입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대입하고 2 가로 x-1 대입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고 이렇게. 그래서 이 답을 정리하면 누가 되는 겁니까? 얘네가 되는 겁니다. 여기 분배한 마이너스 2,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 돼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따로 붙는 거예요. 이렇게. 방식은 두 가지요. 이렇게 그냥 중심과 그다음 반지름을 통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통해서 저기는 y절편과 b를 찾아도 되고 아니면 공식을 이용해서 그냥 이 공식을 따로 외울 수는 없죠. 이걸 따로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물론 공식화하면 외울 수는 있어. 어렵진 않아. 근데 뭐 또 다른 공식을 외운다는 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중심이 0,0짜리 원의 방정식의 기울기 m짜리 접선을 구하는 문제니까 그걸로 공식을 일단 유도해서 답을 구하신 다음에 중심이 0,0에서 저렇게 움직였다는 얘기는 x값 대신에 x-1, y값 대신에 y 플러스 1을 이 관계식에 대입한다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답이 구해지겠죠. 아셨죠? 공식을 따로 외우시기보다는 구해놓고 그냥 평행이동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수는 있어요. 아까처럼 이렇게 첫 번째 풀이는 이게 뭐 평행이동을 했든 안 했든 뭐 기본형 모양이든 기본형이 아닌 표준형 모양이든 상관없이 이 원 위에는 4,1이라는 점이 있다고 아무 데나 그냥 여기 있다고 칩시다. 4,1이라는 점이 있어요. 위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접점에서 접선을 그어요. 그럼 접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접선의 방식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얘도 그렇죠. 중심 좌표가 2, 마이너스 1. 이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잡으면 그 거리는 반지름 같겠죠. 근데 이 직선은 기울기를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울기를 똑같이 m이라고 두면 돼요. 그 얘를 지나가네? 그럼 y-2는 기울기 m 가로 x-4. 그럼 분배하게 되면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m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중심 2, 마이너스 1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를 재면 반지름 루트 13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반지름 루트 13은 이거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에 얘를 대입하죠. 여기다 2 대입하면 2m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2m 절대값.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얘를 1로 곱합니다. 그럼 루트 13 루트 m제곱 플러스 1은 절대값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이 되고 양변을 제곱하면 13m 제곱 플러스 13은 이거 제곱하면 4m의 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9 이로 넘기죠? 그럼 몇 m이 남나요? 9m의 제곱 이게 넘어가면 플러스 12m 이걸로 넘어가면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는 뭘로 인수분해 되죠? 안 되나요? 미안합니다. 인수분해 된답니다. 3m 여기 완전 제곱식이네요. 네. 3m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은 0. 따라서 m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그죠? 접선이 하나니까 기울기도 하나라 당연히 완전 제곱일 텐데 네, 이렇게 저기다 이제 대입하게 되면 답은 어디다 대입하죠? 제일 정리되는 여기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2x 마이너스 y 저기다 대입하면 3분의 8 3분의 6 플러스 3분의 14 뭐 이런 느낌으로 뭐 여기다 뭐 3 곱해도 되고 뭐 이항해도 괜찮고 어쨌든 이런 형태로 답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얘도 다르게 푸는 방식이 있어요. 이 방식 말고. 뭐 그냥 좀 이쁘게 하려면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2x, 여기다 마이너스 3 곱하면 플러스 3y.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14는 0. 이게 뭐 좀 더 이쁘긴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안 풀고, 어디에요? 문제 어디 있어요? 네, 여기.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이 뭐냐면, 아까 이 공식이 이것도 공식이 있었죠. 접점이 있고, 이게 x1, y1. 이 원의 반응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지름 a제곱. 이 접점을 지나는 접선의 반응식을 구하시고 그러면 그 공식이 뭐였다고요? x1x 플러스 y1y는 a제곱.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랬죠. 접점이 있을 때는. 근데 사실 얘도 접점이잖아. 그러니까 접점인데 이게 뭐가 아닐 뿐이에요. 기본형이 아니고 이렇게 표준형일 뿐이지 내용은 구성은 똑같은 거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처럼 기본형이 아니잖아요. 이 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접점의 좌표가 4,2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까 구조가 x제곱을 xx 쪼갰잖아요. 그러니까 제곱식을 두 개의 곱으로 표현했잖아. 쟤도 똑같이 하면 돼요. x-2, x-2 플러스 y 플러스 1, y 플러스 1, 13 이렇게 쪼개요. 그런 다음에 대입합니다. x에 4, 2, x-2 플러스 y에 1, 3, y 플러스 1 이해돼요? 분배하면 2x 분배하면 3y 상수항 마이너스 4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걸로 넘으면 마이너스 14는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도 있긴 있어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네. 근데 원풀이는 뭐 이렇진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네. 양수 A 이 중심이 어디 있죠? 0,A에 있죠. 이 원의 중심.
0,2. 근데 A가 양수거든? 그럼 원점 위에 이렇게 중심이 마련되어 있는 이런 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점에서 두 개의 접선을 그었을 때 수직, 그럼 좀 더 내려가야 되나? 대략 여기 정도? 그리고 원점에서 접선을 그어요. 이렇게 접선. 근데 원점에서 그어진 접선이 두 개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근데 이 접선이 무슨 관계라고요? 수직 관계라고요. 중심은 0,A. 원래는 이제 풀이가 이제 이랬었어야 되는 거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mx 이렇게 되겠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럼 중심 0,a에서 이 직선까지 mx-y는 0까지 거리가 반지름 2랑 같은 거죠. 여기 반지름 2가 되니까 반지름 그림이 이렇게 안 예쁘죠? 반지름 이런 느낌이니까요.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 2는 반지름 2는 거리와 같다. 루트 m제곱 플러스 1 여기다가 0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a의 절대값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 정리하다 보면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하게 되면 4m의 제곱 플러스 4는 a제곱 됐어요? 넘깁니다. 그러면 4m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4 양변 4로 나누면 m제곱은 뭐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일단 써놓고 할까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4. 자, 그러면 따라서 m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m의 값이 왜 두 개 나오냐면 기울기가 두 개이기 때문이죠. 근데 아까 이 기울기의 관계가 뭐라고 그랬냐면 두 접선이 수직이라는 얘기는 기울기의 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그치. 두 직선의 수직 관계일 때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배웠잖아. 그럼 여기 기울기가 두 개 나온 얘는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는 반대쪽 마이너스이기 때문이죠. 그럼 얘네 둘이 곱한다는 얘기는 플러스 루트랑 마이너스 루트 없애면 뭐가 없어져요? 루트는 없어지고 마이너스가 붙죠.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4.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m값이 두 개야. 플러스 루트 하나, 마이너스 루트 하나. 그럼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를 곱하다 보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루트가 제곱되면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곱이 마이너스 1. 둘 다 플러스로 바뀌고 이게 넘어가면 4가 되고 a제곱은 8이 되기 때문에 a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인데 양수의 값이니까 2루트 2 이렇게 답이 구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랬던 거는 요식 있죠? 여기서 a 제곱 1로 넘기세요. 그럼 4m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a제곱은 0 이렇게 되는데 이때 m의 값이 이제 두 개겠죠? m1 하나, m에 대한 2차 방식이니까 기울기 m값에 대한 m2 하나. 근데 아까 말했지만 기울기의 곱 m1과 m2를 곱하면 마이너스 1. 이건 두근의 곱을 말하지 않나요? 2차 방식의 두근의 곱은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은 공식상 a분의 c 이렇게 배웠죠. 4분의 4 마이너스 a 제곱. 그게 얼마? 마이너스 1이다. 곱하면 이제 이런 식이 나와요. 아까처럼 어딨죠? 이렇게 나와요. 이건가요? 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a 값은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아마 책에서 말하는 원풀이일 겁니다. 근데 이것도 시험장 가면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연습하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연습하는 동안은. 하지만 어느 정도 이런 문제가 연습이 됐다라고 판단되면 이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면 안 돼요. 특히 어떨 때?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란 말이 나오면 이렇게 풀면 시간을 다 뺏깁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잘 봐. 얘들아, 잘 봐. 이 사경이 무슨 사각형일까? 정사각형이야. 이유는 얘 수직이지. 접점과 반지름은 수직으로 만나죠? 얘 수직이죠? 그럼 얘도 당연히 수직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내각이 모두 90인 사각형은 직사각형이야. 근데 직사각형은 이웃변의 길이가 같지 않아. 가로 세로가 틀리잖아. 그러니까 직사각형이야. 근데 얘는 직사각형인데 가로 세로가 똑같네? 그럼 무슨 도형이에요? 그치? 마름모가 섞였기 때문에 이게 정사각형이 되는 거고. 근데 정사각형 혹시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않아요?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 A야. 그럼 여기도 A죠? 그럼 대각선 길이는 얼마예요? 루트 2A지. 그렇지? 대각선은 루트 2A다. 그럼 잘 봐봐. 정사각형 한 변 길이 2. 정사각형 한 변 길이 2. 그럼 이 대각선 길이는 얼마야 돼요? 2루트 2야 돼. 이게 여기 원점이잖아?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루트이면 이 점의 좌표는 0,2루트 2네? 따라서 A 값은 2루트 2.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아셨죠? 네, 이 풀이 잘, 접선이 수직이다. 그러면 뭐 이용하라고? 이 도형을 이거. 1대 1대 루트 2.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전형에 맞게 문제를 잘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형의 이동 파트는 이제 원도 끝났죠? 도형 파트의 마지막이에요. 도형의 이동. 근데 도형의 이동에서는 뭘 배우냐면 두 가지를 배워요.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배웁니다. 근데 이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다시 두 가지를 배워요. 점에 대한 평행 이동 아니면 도형에 대한 평행 이동. 대칭 이동도 점을 대칭 이동했을 때, 도형을 대칭 이동했을 때 이걸 배워요. 여기서 제일 좀 쓸데없이 귀찮은 게 얘입니다. 도형의 평행이동. 나머지는 왜요? 그러면 나머지는 사실 헷갈리지 않게 원래 정의대로 다 움직여요. 정의대로 움직인다? 물론 다 정의대로 움직이죠. 근데 대칭이동은 점에 대한 대칭이나 도형에 대한 대칭이동이 명령이 똑같아요. 점일 때나 도형일 때나 명령이 동일합니다. 근데 평행이동은 점에 대한 평행이동과 도형에 대한 평행이동이 약간 달라요. 부호를 정리한 게 약간 달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좀 전에 여러분이 하셨던 거 있죠. y는 2x제곱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시오. 그러면 약간 느낌은 그런 느낌이잖아. x축으로 1만큼 갔으니까 x값이 1만큼 커졌다는 얘기잖아. 그치? x축으로 1만큼 갔잖아. 그럼 원래 있던 x값보다 x가 1만큼 커졌지. 그럼 당연히 x가 1만큼 커졌으니까 원래는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해야 되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가면 모든 함수값이 밑으로 3칸 내려갔기 때문에 왠지 원래 있던 y 자리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대입해야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반대로 대입하지 않나요? x 플러스 1이 아닌 x 마이너스 1. y 자리 대신에 y 플러스 1이 y 마이너스 3이 아닌 y 플러스 3을 대입하잖아. 그렇게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 이렇게. 그쵸? 이게 헷갈리는 거야. 아니 이동하는 것만큼 똑같이 움직여야 돼. 이걸 왜 부호가 반대로 움직이나요? 이게 도형을 평이동할 때 왜 평이동 거리만큼 똑같이 하지 않고 반대부호를 적용하는 겁니까? 여기만 좀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원 규칙대로 원래 알고 있는 상황,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이동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내용이 중학교 때 좀 전에 원 배울 때까지만 해도 아니 평행이동을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하는 겁니까? 선생님 관계식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는 거죠? 라는 거 하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까지 지금 배우기 전까지는 그냥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 약간 그렇게 받아들여 라는 느낌인데 이 단어를 배우면 왜 그런지를 알게 되고 그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자 보세요. 이 그림에 나와 있죠. 점에 대한 평행이동. 만약에 쉬운 걸 예를 들어 봅시다. 2,3이라는 점이 있어요. 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하시오. 그러면 여기 뭐라 써야 돼요? 3, 마이너스 1이지. 계산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원래 있는 x값에 x축 평행이동 숫자 저만큼 그대로 원래 있는 y좌표에 y축 평행이동 저 숫자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저 그대로. 그러니까 답을 3,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해됐니? 그래서 점은 만약 여기 x, y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걔를 x축으로 내가 a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할 거야. 그러면 세로 바뀌는 점의 좌표는 원래 있는 x값의 저 숫자 크기만큼, 저 부호만큼, 원래 있는 y좌표의 저 크기만큼, 저 숫자 부호만큼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점은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동합니다. 근데 도형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일단은 도형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쓰긴 하는데 말이 좀 길잖아? 그렇죠? 말이 좀 길죠? 그래서 뭐라 쓰냐면 이렇게 써요. f 땡땡 x, y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이걸 보면 이 도형의 명령이 평행이동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이 f 땡땡 뭐예요? 그러면 그냥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움직이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이는 명령? 점이 점으로 가죠. 근데 똑같은 x, y의 뒤에 뭐가 붙었어요? a, b가 붙었죠. 그럼 얘는 이 표현을 보면 이게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누구를? x, y를 이동한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다 x, y를 이거만큼 평행 이동한 거구나 라고 이 표기법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끔은 이 f 땡땡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만 써요. 그럼 이거는 점이 점으로 가는데 뒤에 있는 숫자 부호 크기 그대로, 요 숫자 그대로 이동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은 별로 어려울 게 없죠. 근데 도형을 보세요. 이 도형이니까 이게 직선이든 이차함수든 도형의 방정식이 있겠지. 근데 도형의 방정식은 함수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원 같은 건 함수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함수 형태가 아닌 방정식, 능령꼴로 표현하는 거예요. 원의 방식도 능령꼴로 표현할 수는 있잖아. 근데 y로는 표현이 안 되지.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는 도형을 관계식을 쓰시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써요. f 가로 x, y는 0이라고 씁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관계식에 x와 y를 대입해서 만들어진 관계식이 있어. 걔가 능령 처리돼. 그럼 능령이니까 방정식이고 x, y라는 무수히 많은 점을 대표하는 형태예요. 그 무수히 많은 점을 어떤 관계식에 대입했더니 그 관계를 유지하는 방정식이 나와. 근데 그게 x1차, y1차야.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직선이 되는 거고, x2차인데 y는 1차야. 그럼 포물선이 되는 거고, x2차인데 y2차야. 그럼 이거는 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도형의 방정식을 대표하는 표기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죠? 이 그림에 fx, y는 0. 지금은 이제 포물선 형태를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려놓은 거예요.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게 x2차, y1차인 포물선이 그려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포물선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더니 뭐가 됐다고요? 이렇게 되더라. 그럼 아까 말했잖아. 점은 x축으로 a만큼 그럼 x 플러스 a, y축으로 b만큼 y 플러스 b 이렇게 써지지. 그럼 식도 x자리 대신에 x 플러스 a 이렇게 대입하고 y축으로 b만큼 y 대신에 y 플러스 b 이렇게 대입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는 이렇게 대입이 안 되고 반대부호로 a만큼인데 x 마이너스 a로 b만큼인데 y 마이너스 b로 이렇게 이동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반대부호가 되냐 이걸 이제 설명하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별로 어렵진 않아.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뭐는 알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점 있잖아요. 그냥 이 점을 그냥 통칭해서 x, y라고 합시다. 이 포물선 위에는 여기는 느낌상 꼭지점 같은 거죠. 그러니까 x, y야. 그 다음에 이동한 점 있잖아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한 점, 이동한 꼭지점, 이 꼭점을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자, 잘 보세요. 꼭지점. 이 얘기를 든 거예요.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이 x, y라고 하자. 근데 이 x, y에 대한 관계식은 주어져 있죠. x, y를 지나는 포물선이라는 뜻으로 이 방정식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진 꼭지점의 좌표는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정의를 한 거지. 근데 문제는 우리는 새로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는 꼭지점을 가지고 있는 그 관계식이 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이 도형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뭐가 됩니까? 라는 건데 이 도형은 꼭점 좌표를 이걸 갖게 되지. 맞아요? 이해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관계식을 만들기에는 지금 조건이 없어요.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바꿔 쓸 만한 관계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는 알고 있냐면
x, y를 x축으로 a만큼 x 플러스 a, y축으로, 이건 점이니까 y축으로 b만큼 평행하면 얘가 y 플러스 b가 된다는 거는 이해되시죠? 다시 x, y를 여기는 꼭지점, 원래 있던 꼭지점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하면 점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동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원래 꼭지점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하면 이렇게 바뀌겠지. 근데 이게 누구예요? x 프라임이고 얘가 y 프라임이잖아. x 프라임은 x 플러스 a, y 프라임은 y 플러스 b인데 지금 우리는 x 프라임, y 프라임에 대한 관계식을 얻고 싶지만 그 x 프라임, y 프라임 관계식이 지금 문제 주어지질 않아. 대신에 뭐가 주어져 있죠? x, y에 대한 관계식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식을 뭐로 바꾸는 겁니까? x로 바꾸시는 겁니다. x는 x 프라임 마이너스 a, y는 y 프라임 마이너스 b 이렇게. 그럼 이 x는 여기 있는 값을 말하죠.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y는 여기 있는 값을 말해요. 그럼 저기 xy 자리 대신에 얘네를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래서 f x 프라임 마이너스 a, y 프라임 마이너스 b는 0이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x와 x 프라임 마이너스 a와 y와 y 프라임 마이너스 b는 서로 같은 거니까. 이해됩니까? 그치? 근데 그럼 이 프라임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야. y는 2x는 이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y축으로 내가 만약에 우리가 많이 하잖아? 1차 함수를 y축으로 뭐 3만큼 평행이동하시오 그러면 위로 3칸 올라가면서 얘는 y는 2x 플러스 3이잖아. 그럼 봐봐. 여기는 x랑 여기는 x는 같은 거야? 같은 게 아니야. 여기는 y랑 여기는 y는 같은 거야? 같은 게 아니야. 여기는 x, y는 이 관계를 이 직선 위를 지나가면서 이 관계를 만족하는 x, y 값인 거고 여기는 x, y는 이 직선을 지나는 x, y의 관계를 점으로 표현했다는 얘기죠. 똑같은 x, y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변수값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x, y로 처리했고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y축으로 약속하다 보니까 여기는 x랑 여기는 x, 여기는 y랑 여기는 y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뜻이에요. 표기법만 같이 했지 의미가 달라. 그럼 얘도 그래. x 프라임과 여기는 x, y와 y 프라임은 서로 다르지만 표기법은 다르지만 나중에 이걸 함수로 통칭했을 때는 그냥 보통 프라임은 생략한다는 얘기예요. 하는 역할 x, y가 다르지만 그냥 똑같이 x, y를 쓴다는 얘기예요. 따로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정의하면 얘는 다 그렇게 써야 될걸? 얘도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쓰지 않잖아. 똑같은 x, y를 쓰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놓고 나서 그냥 프라임계를 지으면서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싣고 나서 보니까 아, 점은 그냥 원래 이렇게 숫자만큼 똑같이 적용되는데 도형은 여기 있는 숫자의 부가 반대로 바뀌어서 적용되는구나 라는 거를 여기 이 개념을 통해서 저렇게 반대부가 들어간다는 걸 이제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대단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x, y를 이동한 x 프라임, y 프라임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x, y에 대한 관계식은 준비되어 있고 x 프라임, y 프라임에 대한 관계식이 없다 보니까 얘를 흔히 말하는 얘네 말하는 게 버스 타는 거 있잖아. 누구 하나 뭐 게임 잘하면 못하는 애가 살짝 끼워서 그냥 가듯이 얘도 얘로 표현하는 관계식이 필요한데 얘는 관계식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야 나는 관계식이 있는데 그럼 야 너로 식을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네 버스를 탈게 라는 느낌이죠. x 프라임, y 프라임이 x, y에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식을 정리한 다음에 프라임계로 지우고 일반화시키면 이런 식으로 식을 써지다 보니까 아 이게 0이 되는 크기만큼 x로 평행이동했고 이게 0이 되는 크기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했다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도형의 이동이 약간 표기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이런 데 있다. 헷갈리지 않도록 잘 구분해서 이해해라 라는 뜻이죠. 여기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이런 표기. fx, y는 0 이렇게 쓰면 아 이건 도형이구나 라고 생각되고 얘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명령이죠? 그러면 평행이동이고 얼만큼 평행이동이요? 그러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것.
결과가 각각 0이 되는 거 크기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도형의 평행이동 했으니까 이제 연습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근데 점은 쉬워요. 뭐 이렇게 어렵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x, y가 x-3, y 플러스에 대해서 다음 마이너스, a가 점 b, 마이너스로 옮겨질 때 a 값을 구하셔. 이 명령이 뭐죠?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2만큼. 점은 그냥, 이건 점이잖아. 점은 그냥 뒤에 있는 숫자 크기 똑같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a를 움직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점은 뭘로 바뀌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a 플러스 2로 바뀌겠지. 그게 결론은 이 점과 같다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b값은 마이너스 4가 되고 a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a값, b값이 구해집니다. 자, 근데 니네 조심해야 될 게 있다. (2, 3을) 마이너스 1, 2로 이동하는 뭐 명령에 의해 3, 4를 이동하면 뭐가 됩니까? 뭐 이렇게 문제를 낸다면 이 다음 뭐예요? 2, 3을 마이너스 2로 움직여요. 그럼 얼만큼 해야 되죠? 마이너스 3만큼? 얼만큼 해야 돼요? 똑같아요? 마이너스 3만큼 얼마? 0,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거를 2, 3으로 마이너스 1, 아까 얼마인지 숫자? 뭐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2, 3으로 마이너스 1, 2를 이동하는 명령에 의해 3, 4를 이동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요? 2가 마이너스 1로 얼마큼? 마이너스 3만큼. 3이 2로 얼마큼? 마이너스 1만큼. 그럼 얘도 그렇게 얼마큼? 마이너스 3만큼. 0,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해서 맞을까? 아까랑 약간 다르지 않아? 아까랑 약간 뭐가 달라졌니? 무슨 순서? 점은 그대로였던 것 같은데? 저 순서대로? 으로랑 를. 저 차이점이에요. 으로? 아까는 네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는 2, 3을 마이너스 1, 2로 라고 돼 있었죠. 그러니까 얘가 원래 있었던 점이고 얘가 이동해서 얻어진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이동하려고 하니까 이 규칙이 맞는데 이번에는 이거로 이거를이잖아. 그럼 얘가 실제로는 도착 지점이고 얘가 원지점이었던 뜻이에요. 이렇게 움직인 거야,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x로 3만큼. 2에 3으로 가려면 y축으로. 이렇게 돼요. 1인가요? 네. 1만큼. 그럼 얘가 이제 적용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x로 3만큼, 6, y축으로 1만큼, 5.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로 이게 잘 봐야 돼. 그래서 뭐뭐로 하게 되면 얘가 시작점, 얘가 도착 지점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선생님 저런 말장난을 학교 시험에서 실제로 나와. 가끔 나와. 그 애들이 우르르 틀고 와서 뭐예요 선생님 답이 안 맞아 이런 소리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저런 말장난에 놀아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죠? 점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도형도 사실은 초반부에 별로 어렵진 않은데. 네, 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직선 2x-m의 my 플러스 4-m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답니다. 실수 mn의 값을, 상수 mn의 값을 구하시오. 배우면 되라는 거죠. x로 3만큼, x-3. 왜? 이건 도형이니까. 점이 아니니까. y축으로 n만큼, y-n을 관계식에다 대입한다. 이것도 뭐뭐로니까 이게 시작, 이게 도착이에요. 잘 대입해야 됩니다. 그럼 저기 있는 이 x자리 대신에 x-3을
마이너스 m 곱하기 y 자리 대신에 y 마이너스 n을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정리 ex 마이너스 my 상수항 마이너스 6 플러스 4 마이너스 2 여기는 플러스 mn 마이너스 m은 0 이렇게 돼요. 얘가 누구랑 같다고요? ex 마이너스 3y 플러스 1과 같답니다. 따라서 m의 값은 3이 되고요. m3을 여기다 대입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n 마이너스 3 제가 여기는 1과 같아야 되겠죠. 마이너스 5 넘어가면 플러스 5 그래서 3n은 6 n 값은 2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이동 이게 이동이죠. 이건 점의 이동인가요? 도형의 이동인가요? 점입니다. 이거는 컴마잖아. 앞에 뭐가 없어요? f는 0 이게 없잖아. 저기 없으면 점이에요. 그럼 점이 이동하는 거니까 숫자 그대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뒤에는 숫자 크기만큼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뜻이구나. 맞지? 그러면 x자리 대신에 x 플러스 5를 y자리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c에다 대입한다. 왜? 이건 도형이니까. 도형일 때는 부호 반대를 바꿔서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x자리한테 뭐 대입하죠? x 플러스 5의 제곱 y자리 대신에 y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플러스 a는 0 됐니? 저렇게 풀면 또 시간 다 뺏기는 거야. 저게 틀리진 않았어. 그렇지?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저거 전개하고 분배하고 동류항 모아서 또 다시 뭐 해야 돼요? 완전 제곱식 바꾸어서 처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 과정이 귀찮은 거죠. 저래 또 계산도 틀릴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선생님? 아닙니다. 이거 완전 제곱식 풀어놓고 얘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도 돼. 그래도 돼. 되는데 제일 쉬운 방식은 물어봅시다. 점의 평행이동이 이해하기 쉬워? 도형의 평행이동이 이해하기 쉬워? 점이 당연히 이해하기 쉬워. 똑같이 움직이니까. 보세요. 점에 대한 이동은 알았지. 근데 얘는 x 2차, y 2차니까 이게 무슨 동이죠? 원이잖아요. 근데 원 안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중심이 존재하죠. 중심은 점이잖아. 도형이 아니야. 중심은. 여기서 말하는 도형, 이동을 말할 때 도형에 대한 이동이 아니고 중심은 점에 대한 이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중심좌표 얼마죠? 2, 반의 부호 반대? 반의 부호 반대. 3. 그럼 이 원이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할 때 관계식이 복잡해지지만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은 그냥 x축은 얼마만큼?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원의 중심이 나오겠지. 그 원의 중심은 얼마입니까? x도 5 빼고 y 1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3,4가 되겠죠? 근데 그 새로운 원의 중심이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중심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 얘랑 마이너스 3, 4가 같아야 되므로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4가 돼요. 이제 뭐만 찾으면 되죠? 반지름만 찾으면 돼요. 반지름. a를 찾는 건데요. a는 중심과 관계없이 뒤에는 상수니까 반지름과 관련됐다고. 아무리 평행을 이동을 해도 이 원의 반지름이 바뀌나요? 위치가 바뀌는 거지 반지름이 바뀌진 않잖아. 그렇죠? 그럼 이 원의 반지름 값이나 평행이동하기 전에 이 원의 반지름 값은 서로 같겠네요? 그럼 이동한 다음에 반지름 얼마예요? 4야? 그럼 이동하기 전에 반지름도 얼마라고요? 4여야 돼. 반지름 구하는 공식이 뭐죠? 중심의 x좌표 2를 제곱한다. 중심의 y좌표 3을 제곱한다. 그들을 더한 다음에 뭐를 빼낸다? 상수항을 빼낸다. 그럼 이게 뭐가 되죠? 반지름이야? 반지름 제곱이야? 반지름 제곱이다. 우리가 외웠던 공식 헷갈렸어 다시? 왜 원의 반응식 할 때 이거 했잖아. 얘들아 응? 사랑하는 여러분들아, 친애하는 여러분들아, 중심좌표 뭐라고 배웠니? 이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그 책에는 공식이 반지름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걸 외우지 않고 반지름 제곱 외운다고 그랬잖아. 뭐라고 외웠어요? 중심의 x좌표를 제곱, 중심의 y좌표를 제곱한 다음에 뭐 빼내라고? 상수항을 빼내라고. 기억하시라고요. 그대로 했잖아. 중심의 x좌표 제곱, 중심의 y좌표 제곱. 한 다음에 상수항, 여기 상수항은 이거잖아요. x와 y 없으면 상수. 걔를 빼내면 반지름의 제곱과 같다. 16과 같다. 이거 계산하시는 거예요. 또 a 값은 이거 얼마입니까? 13에서 16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a 값은 이거, b 값은 이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물선이나 원은 그래프 자체를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2차식을 분배를 해야 돼. 귀찮아져. 그래서 뭐를 찾아야 돼요? 원은 중심을 찾고 포물선은 꼭지점을 찾아서 점을 움직인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쉬운 거야, 문제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는 3-1과 3-2 두 문제를 좀 해보세요. 해봐야 됩니다. 1,1이라는 점에서 0,4로 움직이는 평행이동 명령이면 어떤 명령이에요? 이게 어떤 명령인 거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는 3만큼 평행이동이 있다는 뜻이죠. 점은 있는 숫자 그대로 보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X에다 마이너스 1 빼고 0 되고, Y에다가 3 더해야 4가 되는 거니까. 이 명령에 따라서 이 원은 움직입니다. 근데 원은 도형이잖아. 도형을 움직이려면 X값 대신에 X 플러스 1을, Y값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관계식에다 대입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려워진다는 얘기야, 문제가, 풀이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도형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점을 움직인다 생각하는데 점이라면 이 원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 위치점을 찾아야 되고 원이 움직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중심은 야 원이 움직이는데 중심 그대로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원이 움직이면 그 안에 있는 중심도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중심 좌표를 빨리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 원의 중심, 이동하기 전에 있던 원의 중심은 2, 1,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 1, 마이너스 1을 어디로? 저만큼 움직이면 0, 1로 움직여지겠죠. 이게 근데 움직여진 원의 중심 좌표가 b, c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이제 b 값이 0이 되고 c 값은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움직인 원의 반지름 값이 2라는 얘기는 원래 있었던 원의 반지름도 2라는 얘기잖아. 근데 원래 있던 원의 중심이 이거였고 반지름 구하는 공식은 중심의 제곱, 중심의 y좌표 제곱, 상수항 마이너스 a를, 상수항 a를 빼낸다. 그러면 반지름 2의 제곱이다. 4와 같아진다. 그럼 얘랑 지워지고 따라서 a 값은 1이 된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데 파악을 못하신 분들은 설명드릴 때 잘 안 들은 건가? 자, 포물선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하면 이 포물선과 겹쳐진다. 물론 이건 이렇게 해도 돼. Y는 우리가 많이 했던 거니까 X-A의 제곱 플러스 B 이게 X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해서 X자리 대신에 X-A를 대입하고 Y자리 대신에 Y-B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거 뭐 풀어헤치면 되잖아. 그냥 짜맞추면 돼요. 마이너스 A가 6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 A 값 마이너스 3, 9 플러스 B가 7이니까 B 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해도 어렵진 않아, 문제가.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이거 말고 좀 더 복잡한 형태로 나오면 이렇게 풀면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니까. 다르게, 어떻게 다르게? 포물선에 뭐가 있냐면 꼭지점이 있겠죠. 0,0. 그럼 포물선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점을, 꼭지점이라는 점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합니다. 그럼 이 점에 새로 만들어진 꼭점 좌표는 A, B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럼 근데 새로 만드는 포물선은 이 포물선이잖아. Y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인데 이거는 Y는 X제곱 플러스 6X에 플러스 9가 필요하고 7이 만들어지려면 마이너스가 필요하죠. 완전 제곱식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 따라서 꼭점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 B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풀어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꼭지점을 움직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아까처럼 풀어나 이렇게 풀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도형보다는 점을 움직이는 것. 그래서 포물선은 꼭지점, 원은 중심을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문제에서 유리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개념 설명, 평행은 다 설명드렸죠. 근데 오늘 도형 이동을 나가기는 약간, 그러니까
대칭이동 나가기는 약간 시간적으로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씨도 좀 굽고 진도도 여기까지 잘 마무리됐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이랑 수업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내가 뭐 10분 늦게 끝나는 거는 다반사지만 10분 일찍 끝나는 적이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늘은